안녕하세요. 여행 알려주는 남자 여행교잡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팁은 여행 갔을 때 잘 맞는 친구 고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 주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여행 일을 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 중에 좀 일반적인 게 여행지 가서 싸우는 허니문 또는 여행지 가서 싸우는 가족분들 또는 여행지 가서 싸우는 친구분들을 보면서 왜 애초에 여행 전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게 좀 잘 보여서 여행지 가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어떤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자리에서 절대 여행 계획을 잡지 마세요. 보통 여행 가시는 분들이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술을 좀 한 잔씩 하시다가 야, 우리 얼마씩 걷어서 올해 연말 또는 여름이나 앞으로 해외여행 할까? 아니면 야, 우리 돈 걷어서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이번 휴가 때?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잡아서 보통 예약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 10의 6은 절교 여행이 됩니다. 저도 와이프도 여행업에 있고 둘 다 여행을 한 100회 이상을 다녔지만 같이 여행을 해도 사실 정말 너무 다른 게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즉흥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랑 여행 갈 친구가 체력이 좋은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는 편인지 식성은 완전 한국 사람인지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갈 여행지가 체력이 많이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치안이 괜찮아서 어느 정도 긴장을 덜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분 좋게 술 먹은 약속들이다 보니까 기대치를 높이고 현지에 와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게 너무도 많기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일단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에 반해 술을 안 드시고 카페나 이런 그냥 친구들끼리 평상시에 조용히 고민 상담하다가 여행 계획이 잡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그 목적지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특성 등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이텐션이 아닌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좀 실망을 하게 될 수는 있으나 전자보다는 좀 덜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행 계획을 짜실 때 너가 일정을 짜봐, 좀 꼼꼼하니까 이렇게 돼서 대표자 한 분이 일정을 짜는 경우가 되게 생기는데 일행이 몇 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로 혼자 일정을 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이랑 가면은 안 봐도 비디오죠. 저보고 이걸 하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절대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소 그 여행을 가시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여행을 같이 짜야 해요. 예를 들어서 3명이 가면 2명이, 5명이 가면 3명이, 이런 식으로 같이 여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결정까지 다 해야 돼요. 아마 다들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여행 스타일이 3명이 가든 5명이 가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행 계획을 안 짠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현지에 가서도 나눠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명 1명 또는 2명 2명 3명 2명 이렇게 휴식파 관광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싸울 확률이 덜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만이 생겨도 왜 이렇게 멀지? 얼마나 계속 걸어야 돼? 이런 불만이 나와도 같이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대답을 안 해도 다른 일행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야 라고 다 같이 동의를 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좀 덜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다 여행 계획을 한번 짜셨다고 한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호텔 도착해서 뭐야 이거 오션뷰도 아니고 수영장은 또 왜 이렇게 좁아, 공항에서 왜 이렇게 멀어 호텔까지, 여기 호텔 조식이 별로야, 야 이거 너가 하고 싶은 것만 넣은 거야? 아니면 너가 이거 가고 싶은 것만 넣은 거 아니야? 야 호텔이 이 정도면은 돈 좀 더 걷어서 이렇게 좋은 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당연히 이분들은 여행 계획 세울 때 1도 참여 안 했겠죠. 본인이 힘들게 알바해서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여행해서 거의 절교 여행에 돈을 쓰게 되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아마 100% 이런 분들이 여행 다녀오면은 이 친구는 일정을 짠 친구 때문에 아마 힘들었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여행을 계획한 경우에는 이 계획한 분은 현지에서 아마 거의 여행사 직원인지 가이드인지 정작 본인은 쉬지도 못해요. 아마 여행 간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자기 돈 주고 스트레스를 얻어오는 꼴이 되죠. 저희는 사실 이런 일이 여행 일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일반 분들은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 팁인데, 처음에 예약을 하실 때 대부분 총무가 한 번에 입금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한 번에 입금을 하시면 안 돼요. 각각 입금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행사나 항공사, 호텔 예약을 하실 때 5명이 가시는 경우에 5명이 각각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는 거죠. 이유는 열의 셋 정도는 분명히 출발 하루 이틀 전에 못 간다는 친구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총무분이 한 번에 입금을 하셨다면
아마 이분 취소 수수료 환불건으로 이분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취소 수수료 관련으로 정말 많이 싸우게 됩니다. 뭐 나는 여행 안 가고 호텔은 니네가 쓰는데 난 이만큼만 내면 되지 않아? 이런 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수많은 방법으로 싸우게 되고, 진짜 이때는 뭐 여행사 직원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반면에 각각 5명 각자 입금한 경우에는 뭐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취소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또 항공사나 호텔에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따로 총무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환불을까지 알아봐야 되니까 총무부는 좀 더 여행에 신경 쓰실 수가 있고요. 취소 수수료로 이런 부분으로 싸울 일은 더 적어지죠. 왜냐면 본인이 취소한 거니까 한 번에 입금을 하시면 중간에서 수수료가 얼마 나왔고 그래서 너가 얼마가 환불되며 또 이걸 설명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인분이 왜 이렇게 수수료가 크냐, 나는 또 호텔 안 가니까 호텔에서 니네들이 이거 웨이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SNS를 평소에 많이 하는지와 썸남, 썸녀,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은 아무래도 휴식을 위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많이 하는 친구와는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분들이시니까 평소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친구가 SNS를 과하게 많이 하는지 안 하는 편인지. SNS를 많이 하는데 여행 계획에도 참여를 안 하셨다면 아마 이 친구는 여행 내내 여행 손님으로 아마 대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실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이해해요. 당연히 해외를 갔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한 거예요. 거의 한 1km 이동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또 그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이쁘게 나온 사진이 나올 때까지 사진을 찍는 거죠. 절대 여행 이동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행 스케줄도 잘 될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이 5일인데 2일, 3일, 4일째 5일 괜찮을까요? 또 여행 계획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 옆에서 구글맵으로 여기 맛집 여기 이 정도 거리래 도와준다든지 여행 정보를 같이 알아봐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여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연결될 썸남이랑 썸녀 그리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조상에 온전히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뭐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뭐 썸남이나 썸녀한테 뭐 카톡 할 거고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낼 거고, 아마 여행 기간 동안 이 친구분들 정수리 보는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바이오리듬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해요. 정말 무조건 비슷해야 돼요, 리듬이.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1은 뭐 호텔에서 주 3교대로 일을 하고 뭐 밤에도 일하고 낮에 자거나, 친구 2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뭐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7시 퇴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맞추려고 해도 친구 1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시차도 있고 새로 여행 간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 어느 정도 체력이 된 분들도 환경이 달라지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애초에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한 여행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뭐 본인이 지치면 나 오늘은 스타고 오늘 먼저 좀 들어갈게 할 수가 있는데, 해외는 이럴 수가 없어요. 싫든 좋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고 본인이 생각한 여행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친구들의 식성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무조건 현지식을 못 먹어서 한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인 경우에 보통 조식 포함해서 9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9번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나는 그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숙소 문제도 잠만 자도 되는 친구와 나는 숙소는 무조건 좋아야 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사실 같이 여행을 계획을 하면 그런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으나 보통은 대표자 한 분이 여행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나중에 뭐 숙소가 안 좋아서 힘들었다, 돈 좀 더 줘서 좋은 데 가지 그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체력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아까 위에도 나왔다시피 체력이 차이가 나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행 기간이, 여행 스타일이 어떤 분은 뭐 무조건 여행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 반면에 어떤 분은 좀 릴렉스하니까 진짜 해외에서 곰처럼 생활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체력 좋은 사람은 더 못 봐서 아쉽고,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 많이 따라가서 힘들고, 그 다음에 친구분들 미안해서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5번째, 예민한 친구분들은 거의 100%인데 여행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아요. 마지막이지만 친구분들 중에서도 서로 지내실 때 본인이 친구에게 맞추시는 편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본인한테 맞추는 스타일인지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정말 이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여행지에서는 본인의 계획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뭐 여행지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현지 업체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동남아 여행지에서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든지,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이때 본인이 계속 상대방을 이해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뭐 너그럽지 못하거나 이해심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베풀지 모르나 여행지에서는 절대 좋은 파트너가 아니죠. 실제로 신혼여행도 그렇고 약간 예민하신 친구분들과 여행 갔다가 귀국을 따로 하고 절교하는 케이스를 저희는 정말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진짜 이 친구가 매우 우물쭈물하고 선택장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 하는 분들이 여행지에 가서는 정말 더 친해지셔서 돈독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술을 잘 드시는 친구분들도 여행지에서는 좋은 파트너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서로 술자리에서 매력적인 친구분도 여행지에서 과음을 하신 한국처럼 딱 술 깨기 좋은 어떤 해장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급하게 컵라면 먹거나 느끼한 호텔 조식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차나 주변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이 덜 끼죠. 숙취 때문에 좀 피곤함을 쉽게 느껴서 금방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 한식당이 아침 일찍 문 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이하부터 거의 한 10년지기 친구랑 여행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친구끼리 가서 절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0분 중에 6팀 정도는 싸워요. 그리고 여행 계획을 짤 때 여행 계획 단계에서 삐걱거리면 그냥 그 여행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삐걱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셨다면 아마 그 돈 주고 간 여행이 절교 여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부합되지도 않고, 저는 뭐 여행지에 가서도 그런 일 없고 친구분들과 다투지도 않고 저는 즐겁게 사진 찍고 재밌게 놀았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손에 꼽는 케이스니까 정말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